보시면 첫 번째가 식이요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식이요법은 이제 내일도 이제 자연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현미채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하죠. 암 입구자 3개가 산처럼 쌓인 거지 않습니까? 과식이 암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이 소식과 칼로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암세포가 또 다 포도당을 또 받아 먹기 때문에 특히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양을 줄이기 위해서 현미를 먹는 겁니다. 영양 목적이기도 하지만 탄수화물 양을 줄이기 위한 또 방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식과 이 칼로리 제한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에너지가 과잉하면, 과식을 하면, 칼로리가 많으면 어쨌든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호르몬이, 이게 다 암세포를 키우는 호르몬들이지 않습니까? 얘가 과잉해서 염증도 악화되고 그 혈관에도 혼란이 생기고 그로스펙타 시그널링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암이 생기고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소식과 칼로리를 제한해야 호르몬을 이런 호르몬을 억제시키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신호 체계로 염증도 완화가 되고 억제되고 신호 전달 체계도 억제되고 여기 혈관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소식과 칼로리 제한이 되겠습니다. 식이요법, 현미채식, 자연식. 그러니까 칼로리가 많은 게 흰쌀밥, 흰필가루, 흰설탕, 그 다음에 육고기, 생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안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또 가끔 금식을 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했던 방법이 단식요법이었거든요. 단식요법이 오히려 해독에 가장 뛰어난, 가장 빠른 방법이고 면역을 높이는 방법인데, 이제 제가 이걸 그만두게 된 것은 이제 사기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식욕이 없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단식까지 시켜가지고는 곤란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뭐 이렇게 요양원이나 이전에 민간요법으로 하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악화되어 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단식을 하다가 굶겨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인 단식이 좋습니다. 한 달에 3일 정도. 이건 아주 건강한 방법이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해독대사, 간에서 해독대사, 페이스 1, 2, 3, 이 과정들이 다 작동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도 감소되게 되고요. 간에서 해독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소식과 금식을 할 때 오히려 항암제 독성이 떨어지고 정상세포가 더 이롭다는 그런 데이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영양요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식과 칼로리를 제한하지만 그래도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은 영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잘 먹는 게 어떻게 먹는가를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A, C, 항산화작용, 비타민 B군, 간 해독, 에너지 대사, 비타민 D, 면역과 심혈관계 개선에 중요하고 항산화작용하죠. 그래서 비타민 A, B, C, D, E 이거는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죠. 미네랄은 에너지 대사와 항산화작용, 오메가 지방선, 세포막이 원료되고 항산화작용, 그 다음에 아미노산 세포 원료의 90%. 그래서 요 세 가지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보조식품으로 우리가 먹는 걸로 소식을 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자연식 채식을 하더라도 쭉정이를 먹기 때문에 보조식품으로 따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이 또 해서 또 적절하게 쓰는 게 또 필요하겠고요. 근데 아마자분들은 거의 90%가 비타민 D가 다 모자라고, 비타민 C도 대부분 모자라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미네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세포를 재생해야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도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저희는 보충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이제 좋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데 왜 좋으냐? 이거 정확한 이유. 특히 암 환자들에게서, 대사질환자들에게서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려주는 거죠. 운동을 해야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을 키우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면. 근데 근육이 크기 전에 미토콘드리아 수부터 늘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하나에 100개에서 300개. 근데 암 환자들,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대사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결과로 근육이 크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의 80%는 허벅지. 허벅지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들이 매일 산행을 시키는 거죠.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한 달만 딱 산을 타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환자분들 데리고 직원들도 데리고 산을 타거든요. 3시간 정도. 근데 환자분들 잘 탑니다. 직원들이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산에 가니까. 제가 제 1등이죠. 저는 산을 가끔 탑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의 에너지원은 차단한다. 정상세포의 대사기능이 좋아져야 암세포로 가는 에너지원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 대사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트포민, 메포민, 당뇨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혈당을 내려주니까 암세포로 가는 먹이가 모자라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메포민은 또 간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당뇨약은 세나리딤입니다. 제가 만든 미네랄 식품, 아미노산, 비타민, 오메가 지방산 식품. 그리고 영양요법을 하면 혈당, 혈압이 다 떨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20년 혈압, 당뇨약 달고 계신 분도 석 달이면 70, 80%가 다 졸업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만성질환 캠프를 했는데 반은 고혈압 당뇨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신 분 중에 인슐린을 15년 동안 맞는 분이 12일 만에 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유가 소식, 칼로리 제한, 운동, 그 다음에 이걸로 에너지 대사를 조절시켜줍니다.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영양요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중 조절, 칼로리 제한, 금식, 운동, 이렇게 다 같은 방법이라고. 다 같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주는 거.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젖산, 활성산소, 염증물질 이거를 다 억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억제시켜주는 게 이제 저희가 메디컬 푸드라고 부릅니다. 그런 영양요법,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이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그 다음에 젖산을 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low GI. 그러니까 이제 혈당 지수를 내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베타 탄수화물, 저항성 전분. 그래서 이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거 많이 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수. 얘는 히드록실기를 주로 잡습니다. OH니까 H 붙여주면 H2O 물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수소수도 먹게 하고
이 폐하가 낮은 분들은, 이 암 환자들은 다 폐하가 6.5m로 떨어져 있거든요. 얘를 올려줘야 됩니다. 예, 올려주는데 이제 수소 가스까지 씁니다. 그리고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것은 NK 세포를 활성화해야 되는 거죠. 면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면역 증강 물질 이걸 쓰게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암세포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암세포 주변의 환경이 그림이 사라졌네요. 예. 그 다음에 6번째가 유전자 분화요법. 네. 예, 지금 여러분도 배우셨겠지만 어쨌든 이제 식이나 환경 인재에 의해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DNA 메틸레이션, 마이크로 RNA 여기에서 변이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암세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는 물질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도 나와 있지만 몇 개 개발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은 천연물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중점적으로 이제 암 치료를 하는 데서 제일 핵심은 암줄기 세포를 없애는 것이다. 예. 이렇게 암 덩어리의 1%, 2%가 빨간색이 암줄기 세포입니다. 항암 방사선 하면 정시간은 암세포들은 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줄기 세포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식을 해서 몇 달 뒤에 그 크기 그대로 자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암줄기 세포를 없애야 자동적으로 암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근원이죠, 얘가. 예. 모세포니까. 예. 그래서 이 암줄기 세포가 새로 종양을 형성하고 전이에도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암세포가 항상 남아 있어서 전체 암의 1, 2%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전이된 암은 100% 암줄기 세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이에도 강한 거죠. 전이들 일으키는 것도 암줄기 세포. 그래서 이 1% 암줄기 세포를 없애는 게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암세포, 암줄기 세포가 뭐냐? 이제 이 정체를 밝힌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배아줄기 세포더라, 이런 겁니다. 이거는 조직 검사 결과에서는 poorly differentiated, 이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다 암줄기 세포입니다. 미분화암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암이 분화가 되어서 이거는 well differentiated, moderate differentiated, 이거는 그냥 정식하는 일반 암세포. 그 전 단계 undifferentiated, 이게 암줄기 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줄기 세포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배아줄기 세포다. 그래서 공모양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자 남자가 만나서 수정 12주째 만들어지는 요 공모양. 얘가 배아줄기 세포. 얘가 이제 3배엽 단계로 가서 여기에서부터 장기가 생겨서 우리가 체세포가 되는 거죠. 이 체세포가 12주 단계로 돌아간 세포. 이게 암줄기 세포. 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상세포로 분화시키게 하는 거. 그리고 얘를 억제하는 거. 이게 얘를 죽이는 거. 이게 답인 거죠. 그리고 얘는 정상세포로 분화가 되거든요. 배아줄기 세포이기 때문에 어떤 세포로든 분화가 가능한,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암줄기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은 첫 번째는 이 P53 유전자 변이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 개의 암세포가 CT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는 1g 이상 되어야 됩니다. 벌써 10억 개입니다. 벌써 이거는 한 개가 10억 개까지 자라는 데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죠. 유방암, 대장암은 5년에서 8년. 근데 1g 해봤자 이게 뭐 크기는 0. 몇 cm거든요. 눈에 보일 동 말 동. 근데 이게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런 증상도 없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10g 되어도 뭐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커지면 3, 4기 정도 되어야 암이 덩어리가 커지고 재발 전이가 되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있어서 보통 뭐 이렇게 검사를 하면 대부분 다 3, 4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운 좋게 뭐 건강검진하다가 발견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조기암에 발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암주기세포는 어떤 단계에서 생기냐면 한 400만 개 정도 되면 요 단계입니다. 400만 개 정도 되면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네. 왜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이제 신생혈관인데 혈관으로부터 이제 이게 모든 우리 세포들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확산으로 이렇게 산소, 영양소를 공급받거든요. 그런데 혈관에서 멀면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150 마이크로미터까지는 산소 농도가 일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멀어지니까 산소 농도가 뚝 떨어지죠, 그죠? 저산소 상태. 이때 암주기세포가 빨간 것들이 암주기세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산소 상태에서 암주기세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400만 개 이상 컸을 때 이렇게 멀어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암주기세포가 없다가 커지면서 생기기도 하고 이 과정이 이제 하나고 처음부터 암주기세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영양 부족, 엽산, 콜린, 메치오닌 얘들이 부족하면 바로 이 암주기세포가 생깁니다. 이 과정은 뭐 이렇게 얘들이 부족하면 이게 신호전달 체계에 의해서 이런 암주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입니다. 이건 위암의 원인이죠. 위암 환자가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다 암주기세포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DX1 살포 이게 암주기세포입니다. 이런 유전자 변형이 있으면 바로 이제 암주기세포가 되는 거죠. 이는 헬리코박터 감염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B형, C형 간염에 의한 간암이 온 경우, 자궁암, 다 바이러스 원인이죠. 이거는 바로 암주기세포를 만듭니다. 옥토퍼, 나노그, 속수토 이런 암주기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유전자 변이가 생기는 거죠. 동물 실험에서도 이렇게 줄어들더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복합 천념으로 쓰는데 이게 이제 나중 표적 치료제인 거죠. 우리가 이제 표적 치료제는 유전자 변이 하나 된 거, 폐암 같으면 뭐 이레사, 타세바 이런 거 쓰고 뭐 유방암에 허셉틴 이런 거 쓰는 거는 그냥 유전자 변이 된 거 하나 틀어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막아도 이게 6개월, 1년 내로 이게 내성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경로로 암이 정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 차단하는 걸로 절대 암을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암 유전자 변이는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암 하나만 하더라도 90가지 유전자가 변이된 걸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중 표적 치료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표적 치료제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물로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별의 연구소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뭐 인슐린 라이크 로스펙터 2 악성 유전자입니다. 이럴 때 케르세틴이 효과를 잡는 거죠. 얘는 민들레, 은근키, 양파 껍질이 많습니다. 에스트로겐 양성인 유방암 환자, 갈근, 청국장 이런 걸 타목시펜 대신에 항호르몬 작용을 하는 거죠. 식물성 여성 호르몬 이게 많이 헷갈리들 하시는 게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아무래도 키우지 않느냐? 이게 이 리셉터에 경쟁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목시펜 부작용이 많거든요. 타목시펜 먹는 환자들 이걸 같이 쓰면 타목시펜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그 대만에서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양성일 때 허셉틴 대신에 알로에, 대황 이런 거 쓰고 P53 이건 암 억제 유전자가 변이가 되어서 암이 또 정식을 하는 거죠. 요 때는 레스베라트롤 이게 많은 게 알로에, 포도 껍질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제가 주로 포도요법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알로에도 줄었습니다. 유방암, 그래서 녹즙, 알로에, 갈간 뭐 이런 것들 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암들은 만성 염증이 악화된 결과다.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 잡는 게 항산화 물질,
첫 번째가 녹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쓰는 천연항암제가 녹즙. 하루에 한두 잔 정도. 그거는 십자가 식물에서 풍부하기 때문에 십자가 식물로 양배추, 돌미나리, 브로콜리, 신선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항산화 물질로 염증을 억제하고 암 억제 유전자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P53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P53의 기량작용을 하는 게 NF-kappa비입니다. NF-kappa비가 항진되면 염증이 악화됩니다. 얘를 막는 게 P53. 그래서 이걸 작용하는 게 또 레스베라트롤, 카테킨, 커큐민, 셀레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로에도 쓰고 저는 강황을 많이 씁니다. 셀레늄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간암에도 이제 이거는 거의 대부분 암주기세포암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는 또 여러 가지 천연물들을 쓰고요. 육종암은 칼시노마는 상피세포에서 생긴 암, 얘는 상피세포에서 영양을 공급하는 기질세포에서 생긴 암. 얘는 100% 암주기세포입니다. 얘는 성장이 빠르고 전이가 잘 되고 항암제 없습니다. 수술해도 금방 몇 달 만에 자랍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항암제로 잡을 수 없는 거는 암주기세포 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는 이제 혈소판 유래성장 인자를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억제해야 되는 거죠. 얘 억제하는 게 천피, 후박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 그로스 팩터 2 이걸 억제해야 되고 민들레 근개 300초고 그 다음에 NO도 억제해야 되고 뽕립이고 혈전 용해물질인 황화, 단삼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백혈병, 림프성 대부분 암주기세포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잡으려면 여러 가지 복합 천연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전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분과가 저희가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암자연치유법 똑같은 기전입니다. 이거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 요것만 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암이 꽤 잡혀요. 근데 그 기전이 같습니다. 제가 책에도 이 암주기세포를 잡지 않으면 이 암을 잡지 못하는 걸 제가 알고는 이 암주기세포는 그냥 정상세포를 분화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방법을 쓰는 게 자연치유법입니다. 그래서 산소, 영양소로 암주기세포가 정상세포로 분화가 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암주기세포가 생기는 원인, 산소 부족, 저산소 상태, 영양 부족, 뭡니까? 엽산, 콜린, 메치오닌 부족. 이거 듬뿍 공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이된 건 틀어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증식과 전이의 원인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으로, 명상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죠? 산소, 영양소, 마음.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은 12박 13일 동안 암의 원인을 알고 치료법을 알고 자기가 챙겨 먹어야 될 천연물도 알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1년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암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도 안 하고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하면 절대 몇 달 못 갑니다. 그래서 잘 공부부터 시켜야 됩니다. 5가지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는 제가 낸 책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07년에 이제 자연치유라는 책을 냈고, 이게 2013년도에 이제 개성판으로 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시면 암세포가 더는 자랄 수 없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 암극보 열쇠다. 근데 요 주제가 이겁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일반 암세포는 정식을 억제하고 암주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암주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 5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산소 영양소를 잘 공급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필요한 게 해독이나 순환개수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폐물 독소로 환경이 혈관 혈액순환이 부순환이 안 되는 환경에서는 이걸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폐물 독소 혈액 막고 있는 거, 림프가 막고 있는 것부터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순환장애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산소 영양소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혈관도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과 기도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무조건 편안하고 행복해져야 가능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병이 생기고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증강 물질로 적시가는 일반 암세포는 NK세포로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신 해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혈관 청소, 장 청소, 신장 청소, 간 청소, 피부 청소, 뭐 전신을 해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로 다 합니다. 제가 만든 물질로 이게 이제 뭐 50가지의 미네랄, 유기 미네랄이 들었고요. 발효 강황이 50% 들었습니다. 이걸로 혈관도 청소하고 장도 청소하고 이거는 숙변을 빼는 거죠. 신장 청소, 저는 만성 신부전증도 치료를 하는데 이걸로 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구체, 모세혈관에 청소를 해서 결석도 제거해서 산소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 청소도 하고 피부 청소해서 일단 해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순환 개선하는 거는 일단 무조건 운동입니다. 산행 산책 매일 산에 가고 풍욕 반신욕하고 풍욕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에 2번 무조건 시킵니다. 이걸로 부족한 분들은 반신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듬뿍 공급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는 도심은 산소 농도가 19%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산소 농도는 21% 이상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자연생활, 암이 줄어들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산행산책을 유산소 운동으로 산소를 더 많이 마시는 거죠. 앞에 배운 단전호흡을 하면 폐활량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산소를 배로 마시는 거죠. 고압산소통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는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 공급,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식, 현미 채식해야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식품 먹으면 무조건 영양실조.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아미노산, 비타민, 오메가 지방산, 미네랄은 제가 만든 식품 2가지로 공급을 다 합니다. 요게 또 에너지 대사도 조절을 해주고요. 고혈압, 당뇨약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도 공급하는데 요거는 내일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매일 산행산책하고 그리고 숲에서 이렇게 명상도 하고 자연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유기농 저희들은 다 이렇게 텃밭에서 키워서 먹고 계약 재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드시는 게 최소한 무농약입니다. 무농약이 저희가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그 위에가 유기농이고 그 위에가 자연농법입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가 중요합니다. 암 환자들은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100%는 조금 세고 90% 이게 이제 수맥이 흐르는 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수맥이 흐르는 자리는 이 감마선이 나오거든요. 그게 방사능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 변이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집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근데 수맥을 잡는 그런 내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요법으로 명상법, 호흡법, 이완요법으로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을 높여서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게 뭐 제가 그동안 거의 안 써본 게 없습니다. 14년 동안 뭐 수백 가지를 써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만든 걸로 씁니다.
따라올 물질이 없습니다. 보통 올라가봤자 한 2,000, 3,000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보통 증상이 우리가 2,300에서 2,800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물질은 8,000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NCAP10%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 이전에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통계를 내보면 2013년에 통계 냈을 때 이렇게 이제 석 달 이상 자연의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기암 환자 대상입니다. 23명 중에 호전된 사람이 CT 결과에 암이 줄어든 사람, 그대로 있는 사람 9명, 암 증상이 호전된 사람 9명. 이렇게 평균 한 20-30% 이제 줄어들거나 그대로 있거나,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 생命연장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앞에서 장기 생존율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 환자를 1년 8개월 동안 다녀간 환자가 암 환자만 565명이었는데 그 중에 사기암이 67%, 이 중에서 4년 뒤에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55명. 평균 여명기간이 10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많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 분화요법을 병행하고 나서는 그 앞에서 제가 소개드린 사례들입니다. 1년 후에 호전이 4명, 그대로가 2명, 악화가 1명. 이거는 1년 뒤에 팔로우업을 계속된 사람이 7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 그래서 1명 중에 이렇게 좋은 호전이 7명 중에 4명, 그대로까지 포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더 조금 더 치료율이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자연치유가 저희가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소개드린 5가지가 이제 축약하면 그렇다. 그리고 더 축약하면 산소, 영양소, 마음. 요거 잘 쓰시면, 사기암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들 도전하시기가 다들 힘들어들 하시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살아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